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주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이틀 만입니다. 검찰 선후배인 윤석열과 한동훈, 한 사람은 탄핵 심판과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배신자라는 오명 속에서 정치적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할 처지입니다. 두 사람은 검찰 재직 시 무척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내정된 윤석열은 청와대에 검찰 주요 간부 인사권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과신한 나머지 월권을 한 거죠. 그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서 적폐청산 수사를 이끈 한동훈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중앙지검장은 일선 검사장 중에서도 으뜸으로 다음 검찰총장을 내다보는 자리입니다. 그보다 2년 전 문 대통령이 고검검사인 윤석열을 몇 단계 건너뛰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게 엄청난 파격이었는데, 그와 비슷하게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을 그 자리에 앉혀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윤석열의 인사안을 대체로 받아줬지만 한동훈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요청만큼은 거부했다, 이렇게 저서 조국의 시간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두 콤비는 조국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듭니다. 친검 언론은 이를 살권수, 즉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미화했죠. 해가 바뀌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한동훈을 비롯한 윤석열 사단은 일제히 중앙 무대에서 밀려납니다. 좌천되고 한직을 맴돕니다. 특히 한동훈은 무려 4차례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윤석열 사단의 고난을 상징하는 인물로 떠오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태가 터졌을 때 여실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총장인 윤석열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자천당해 있던 한동훈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막기 위해 또는 방해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총장이 그렇게 나서니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죠. 감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한동훈은 근데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한동훈이 끝까지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않은 것도 큰 영향을 끼쳤죠. 두 사람은 또한 고발사주 사건에도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발사주 사건 내막을 들여다보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세 사람이 공동 운명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대검에서 야당인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에요.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한 고발장의 주된 내용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적극 옹호하고 그들에 대한 비판과 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여권의 정치인들, 또한 이를 보도했던 기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자들은 MBC와 뉴스타파 기자들인데요. 모두 합해서 11명이에요. 정치인까지 포함해서 이 고발장에 적힌 대상자들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무척 눈길을 끌지 못했지만 최근 그 손준성 검사, 이번 그 고발사주 사건의 실무 검사였던 손준성 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이 고발사주에 개입했을 개연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윤석열이 검찰 재직 시 직접 수사하거나 지휘한 대형 사건 크게 9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화면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대형 사건을 통해 자신의 수사 인맥,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구축했고, 그 핵심 인물이 바로 한동훈이었습니다. (2006년) 현대차 사건, 또 그해 일어난 론스타 사건,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 2008년 BBK 특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 2017에서 2018년에 벌어졌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 그리고 2019년 조국 수사입니다. 한동훈은 이 중 5개의 사건을 윤석열과 함께 수사하거나 지휘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막내급 평검사로 참여했던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까지 포함하면 10개 중 6개나 됩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활약한 윤석열 사단의 주축은 국정농단 특검과 적폐청산 수사, 조국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입니다. 이들이 지휘부와 주요 수사 라인을 장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한동훈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윤석열은
올해 2차례 검찰 지휘부 인사를 통해서 자신의 옛 수사 동지인 원조 윤석열 사단을 전부 뒤로 빼버렸어요. 검찰 권력의 핵심인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와 주요 수사라인 간부가 전원 물갈이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말이죠. 이러한 변칙적 인사에는 김건희 디올백과 주가 조작 연루 사건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수사 방침을 못마땅하게 이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 말하자면 문책성 인사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어요. 검찰 내 물론 이제 영전 형식을 취하긴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문책성 인사라는 거예요. 검찰 내 한동훈 라인은 윤석열 사단과 교집합 또는 부분집합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윤석열의 눈밖에 나서 중앙무대에서 밀려난 검찰 간부들 중에는 한동훈 라인으로 분류될 만한 검사가 꽤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검찰이 내란 사태에 대해 적극적 수사 의지를 밝히면서 구성한 특별수사본부 지휘부, 그다음에 수사팀 검사들 중에 일부 또는 상당수가 한동훈 라인과 겹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 성격이나 스타일이 크게 다릅니다. 윤석열은 승부사 기질이 강한 반골형입니다. 2012년 검난 사태 때 특수통 선배인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편에 서서 중수부를 폐지하려 했던 한상대 검찰총장을 몰아내는 데 앞장섰고, 2013년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때 수사팀장이었어요. 상부 외압으로 수사가 자초될 위기에 처하자 국정감사장에서 수사 지휘권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을 외압의 당사자라고 정면으로 들이받았어요.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3년간 지방 한직을 전전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때는 검찰총장이 된 직후 진보 진영의 아이콘이자 검찰개혁 전도사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전격 개시해서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월성 원전 수사로 청와대와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합니다. 그러고는 끝내 검수완박을 명분 삼아서, 검수완박이라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그런 프레임인데, 이거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고 사실과 좀 달라요. 그런 식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검찰의 주요 수사권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그런 정치 세력과 그 다음에 친검 언론에서 만들어낸 용어인데, 이것이 거의 굳어졌어요, 그냥. 자, 이 검수완박을 명분 삼아 자신이 대통령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총장 임기를 내팽개치고 뛰쳐나왔습니다.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근데 그것이 또 통했어요. 그동안에도 몇 차례 승부수를 던진 것이 비록 시련이 있었지만 다 통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승부수가 또 통해서 결국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런 윤석열에 비해서 배포가 작고 소심하다는 소리를 듣는 한동훈은 수사를 할 때는 섬세하고 정확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격도 거칠고 직선적인 윤석열과 달리 꼼꼼하고 성실하고 섬세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나름 소신은 있지만 윤석열처럼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진 적은 없습니다. 한동훈은 대기업 재벌그룹 수사를 많이 해서 재계 저승사자 또는 조선제일검 이런 별명이 따라붙기도 했습니다. 물론 친검 기자들의 과장된 평가라는 면도 감안해야 합니다만,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 중에서 돋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언론, 특히 보수 언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도 영향을 끼쳤고요. 윤석열은 기자들과 술 마시기를 즐겼는데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는 나 윤석열과 술 한잔 했어요. 폭탄주 몇 잔씩 돌렸어요. 이런 얘기들이 무용담처럼 전해지곤 했습니다. 한동훈은 또 술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참 특이한 조합인데, 한동훈은 특히 적폐청산 수사와 조국 수사 당시 서초동 편집국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요 언론 매체에 적절히 기사거리를 제공하고, 때로는 보도 방향까지 제시해주고, 그래서 아주 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관계가 돈독할 수밖에 없었죠. 이 캐릭터와 스타일이 다른 두 사람이 궁합이 맞았던 것은 서로의 실력을 인정해서이기도 하지만 서로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영화 제목대로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거죠.
김건희 포함해서 말입니다. 일종의 공범의식인 셈이죠.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후 파격적으로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한동훈은 이에 부응해 민주당이 축소한 검찰 수사권을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으로 거의 원상으로 회복합니다. 민주당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프레임이 검수원복으로 전환된 거죠. 검수원복은 검찰 수사권의 원래대로 복구했다. 검찰 수사권을 원래대로 복원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로써 한동훈은 검찰 정권의 2인자, 검찰 통치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매김합니다.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됨으로써 여당까지 접수를 합니다. 이로써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 또는 윤석열의 유력한 후계자로 구상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관계처럼 보이던 두 사람 사이가 급격히 틀어진 것은 김건희 씨 때문입니다. 다른 몇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역시 가장 큰 원인은 김건희 씨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한 시각 차이, 이것이 컸습니다. 한동훈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면서 은근히 김건희를 비판하고 나서자 윤석열은 극대노했습니다. 용산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윤석열이 김건희가 보는 앞에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전화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한동훈을 사퇴를 시켜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때 한동훈이 거부했죠. 이후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잠시 화해하는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미 두 사람의 신뢰는 상당히 금이 간 상태였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서부터 이번 계엄 사태까지 복귀해보면 윤석열은 일단 내지르고 보는 돈키호테형입니다. 검사 시절에도 몇 번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돈키호테처럼 현실과 공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독특한 면이 있는데, 하여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결단력과 실행력 하나는 대단합니다. 구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늦깎이 검사가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리면서 검찰 최고위직에 오르고 대통령까지 된 데는 분명 그런 행동주의적 독특한 그런 특징이 작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뼛속까지 보수주의자이면서도 보수 정권에서는 거의 옷 벗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진보 정권에서 벼락 출세한 걸 보면 남다른 재주가 있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친 재주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에 비해 한동훈은 전형적인 햄릿형입니다. 좌고우면하고 끊임없이 저울질합니다. 자신의 선배 윤석열처럼 인생 승부수를 던진 적이 없어요. 그것이 꼭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서 뭔가 할 때는 뭔가 이게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또 어떤 언행일치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이 또 윤석열과 대비되는 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죽하면 간동훈이라는 별명이 생겼겠습니까? 김건희 특검법 관련한 말바꾸기, 윤석열 탄핵에 대한 오락가락 언행, 섣부른 실권자 행세, 책임 회피성 태도, 이런 것들이 친한계 의원들에조차도 자신을 따르는 친한계 의원들에게조차도 실망감을 안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일부 여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결의에 동참한 것, 그리고 시기를 놓치긴 했지만 막판에 친윤계가 득실거리는 의원총회에서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제시한 것은 그것대로 평가해 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의 동맹은 깨졌고 서로에 대한 배신감, 실망감, 분노만 남았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이 재결합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두 사람의 교집합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재명 불가론일 겁니다. 지독한 검찰주의자인 두 사람은 이재명을 범법자로 규정하고 그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확신범 수준이에요. 이는 끝까지 탄핵에 반대하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들의 생각과 맞닿아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아니,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 유무죄는 그것은 법적으로 가리면 될 일이고 자신들은 자기들의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엄 해제 후에 한동훈이 윤석열을 만나고 돌아온 후 탄핵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것도 이재명 때문이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아마도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요? 대통령님, 이제 다 내려놓으시죠. 더 이상은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탄핵을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선배 부부 안전은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그래, 동훈아, 너한테 맡길게. 다만 우리가 범죄자한테 정권을 넘길 수는 없지 않냐. 나라와 국민을 위해 그것만큼 막아야지. 내가 탄핵되면 곧바로 이재명 세상이야. 그건 너도 원하는 게 아니잖아. 비록 가상의 대화지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이없는 인식인데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볼 수 있고요. 자신들의 비리 의혹도 차고 넘칩니다. 제대로 수사받은 적이 없어서 그렇지. 검찰주의자들은 정치인을 비롯해 모든 국민을 잠재적 피의자로 간주합니다. 검찰 패밀리만 빼고요. 평생 단죄 권력을 누리며 남의 허물만 들춰온 두 사람에게 이런 한자성어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대인춘풍 직이추상. 남의 허물은 봄바람처럼 여기고 자신의 허물은 가을서리처럼 엄격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인도 실천하기 쉽지 않지만 적어도 자신만 깨끗하고 당당하고 남들은 다 범법자라는 망상에 젖어 세상에 피해를 주지는 말아야겠죠. 동맹을 깨고 분열의 길을 선택한 윤석열과 한동훈이 앞으로 서로를 탓하거나 비난하는 볼썽사나운 폭로전을 벌일지 잠옷 궁금합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이 현란한 칼춤을 벌일 때 저는 오마이뉴스 칼럼에서 화무 11홍, 건불 10년을 언급했습니다. 열흘 붉은 꽃 없고 10년간은 권력 없다는 뜻입니다. 인생 역전을 거듭한 끝에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한순간에 추락한 윤석열. 그리고 그의 검찰 동지 한동훈에게 이 말을 다시 들려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